이곳이 바로 북한 무장간첩들이 잠입했던 곳 같습니다. 1968년 11월 북한은 무장간첩 120명을 동해안 울진과 삼척 해안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상륙만 한 것이 아니라 양민을 학살하고 난장판을 벌인다는 급보에 접하자 대한민국 내부에 게릴라 거점을 만들려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을 따라 북한 침투 사건이 있었던 곳들을 방문하며 해안경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해안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야 할 장소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며 바다 전망이 좋은 곳들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장소 탑3를 선정해볼 거예요. 이 위로 올라가면 또 전망대가 있다고 하는데 800m란 말이죠. 그냥 평지 800m는 모르겠는데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임무 수행을 위해 기어이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 넘어가지 말라는 간판이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넘어가서 바다 구경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 맘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을까? 과연 정상까지 갈 보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저 오늘 코스가 되게 길거든요. 여기까지. 무장공비 침투가 있었던 울진군 나곡리 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명칭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곳이라 주소를 치고 찾아와야 했어요. 이 썩은 체력 어떡하지? 오늘도 빨간 소나타와 함께 북진을 해보겠습니다. 함흥시청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업데이트 되면 나중에 한번 가볼. 그거 아세요? 간첩선을 신고하면 20억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오늘 간첩선 신고해서 20억 원 받으면 전 세계 국경선을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간첩 아니냐 라는 나쁜 말은 노노. 자꾸 김정은 욕해달라고 하는데 김정은 내일 길 가다가 똥 밟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의 4시간 넘게 운전을 했는데 커피 한 잔을 못 마셨습니다. 이 근처 전망이 좋은 곳에서 잠입 경비를 하기 좋은 카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깔끔한 느낌을 주는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야가 탁 트여 있진 않네요. 전망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서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체력을 회복 후 본격적으로 간첩 침투로 순찰은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해안 전망이 좋은 장소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삼척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척도 무장 간첩들이 내려온 경로였거든요. 삼척시에 진입하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는데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해안선 일주할 때 해안도로를 타려고 왔었던 여기가 울진이랑 삼척 딱 경계에 있는 고포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곳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뭔가 좀 엄중함이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철조망들이 해안가에 쳐져 있어요. 국개들이 침공했던 그 장소가 아닌가. 50여 년 전 침투 사건 당시 북한 무장 유격대 60명이 상륙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해안처럼 보이지만 한때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긴박했던 현장 중 하나였습니다. 직접 이곳에서 보니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나더라고요. 조금은 무거운 공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주차해서 구경도 못하게 해놨어요. 방파제 내 무단 출입 절대 금지. 그래서 이번엔 삼척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섰는데 다음 장소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새천년 해안도로였습니다. 와, 저기 되게 멋진 스카이워크 같은 게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해요. 지금 약간 드는 생각이 해안선 따라가기 복습하는 기분이 듭니다. 스카이워크에 올라 전망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2년 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5월에 개장한 따뜻한 신상이더라고요. 와, 진짜 멋지긴 멋지네요. 바닷물 색깔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나만 무서운 게 아니었구나. 바다 색깔이 어떻게 이렇지? 와, 해안경비고 뭐고 제 몸 하나 못 가누고 있었습니다. 자꾸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 저 끝에선 도저히 못 찍겠다. 진짜 너무 아찔하네. 스카이워크에서 해안경비는 포기하겠습니다. 큰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찰을 돌다 보니 4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했어요. 삼척해수욕장 술래잡기 할 때 잠깐 머물렀던 일단 고층에 있는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기로 했는데 영업하시나요? 한 명이요. 없어요? 예. 식사 되나요? 네. 2회 도전 만에 전망 좋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돈가스를 시켰는데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전망만 좋은 식당일 거라 생각했던 제 편견이 제대로 참교육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17,000원이라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주중 오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열심히 경비를 서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경비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선글라스, 망원경, 화질 개구리, 그리고 양산, 활용 정점으로 전총같이 생긴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수상한 사람 같은데. 이상 없습니다. 차 안에 모래 다 들어가겠다. 그렇게 삼척 해안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니 동해시가 나왔습니다. 동단 가로수길이 엄청납니다. 이쁘다 이뻐. 동해시는 울진 삼척처럼 대규모 침투 사건이 있었던 곳은 아니었지만 북한의 무장 간첩 시체 한 구와 수중 침투용 추진기가 발견됐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무장 간첩의 시체 한 구가 파도에 떠밀려 온 것을 주민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장소는 어달동에 위치한 해안가였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으로. 요즘은 근데 간첩이 들어오는 루트가 워낙 다양해서 들어오는 간첩 루트를 보면 제3국 우회 합법 침투 휴전선을 직접 넘기 어려워지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해외 신분 세탁을 해서 들어오거나 탈북민 위장 입국, 탈북민 무리에 섞여가지고 위장 침투를 하는 거죠. 사이버 디지털 침투, 온라인으로 공작을 하거나 여론 같은 거를 이제 교란하는 거죠. 요즘은 이런 사이버 디지털 침투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론이라는 게 사실 엄청 무서운 거잖아요. 전통적인 방식 해상 및 육상 직접 침투, 지금 제가 경비를 하고 있는 이 루트로 자주 들어왔었죠.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동해는 화장실 들릴 겸 잠깐 멈췄었고요. 1990년대 있었던 사건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한 척이 강릉 안인진 앞바다에서 자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첩 20여 명은 침투용 오리발과 실탄 등을 남겨놓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임무를 마친 후 복귀할 계획이었지만 잠수함이 암초에 걸리면서 승조원과 공작원 26명 전원이 육지로 침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데 북한 무장간첩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물론 옛날에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들어가 볼 수 있는 카페 중에 가장 전망이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카페에서 잠시 정동진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해안경비와 어울리지 않는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이 사건이 북한이 해상을 통해 침투한 뒤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동해안이지만 실제로 북한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던 곳이라고 하니까 조금 소름 끼치는데요. 그리고 어느덧 주간 순찰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해가 지기 전에 속초까지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빠르게 강릉 해안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에 도착하면은 깜깜해질 수도 있다. 장비를 챙겨왔지만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있네요. 아니 쓰잘데기 없어. 그렇게 해안도로를 타는 중에 6.25 남침 사적탑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나? 거미줄이 왜 이렇게... 최초의 6.25 남침 현장이래요. 38도선 전역에서 남침이 자행될 1시간 먼저 북한군 육전대 제549부대 1개 연대가 바로 이 앞바닷가에 붉은 발을 내딛다. 이 사적탑은 6.25 남침 현장의 역사적 사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도 함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동상들만 봐도 되게 참혹한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곳곳에 관리되지 않은 흔적들을 보니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잊혀가는 역사를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삼척에서 봤던 철조망도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설치된 듯 보였습니다. 이 근처에는 강릉 통일공원이라는 곳도 있었는데 강릉 무장공비 침투 희생자 위령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장간첩 침투 현장이었습니다. 1996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거든요. 그 당시엔 제가 어려서 되게 큰 사건인 줄 몰랐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엄청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네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로 2년 뒤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1998년 6월 속초 동남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꽁치잡이 어선이 그물에 걸린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북한 잠수정 침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동한 해군이 확인한 결과 또다시 내려온 북한의 잠수정임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속초입니다. 일단 시간이 살짝 늦었기 때문에 숙소에 짐을 좀 풀고 와 속초 시내다. 항상 속초를 한번 놀러 와보고 싶었어요. 놀러 온 게 아니지. 되게 착하시다. 여기 맞나? 이번엔 전망 좋은 숙소를 찾아와 봤는데요. 숙소 같지가 않고 사무실 같은데요?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 알아매요.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고급져서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아. 그리고 마지막 풍경. 아하. 사이트에서 본 객실 전망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약간 잠수함을 찾기에는 애매한 뷰인데 뷰는 좋네요. 그렇게 잠수함의 흔적을 찾아 속초 해안경비를 시작했습니다. 좀 돌아다녀 볼까? 근무를 서고 있는 덕에 이렇게 평화롭군요. 좋습니다. 아주. 강원도도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네요. 우리나라 진짜 하플 다 됐다. 해초에 감긴 부위를 익수자로 오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나봐요. 얼핏 보면 머리카락 같기도 해. 와우.
속초는 왠지 강원도에 있는 도시 중에 제일 화려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만약에 북한 간첩도 이 광경을 보면 나 대한민국에서 살래 이러고 탈북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해안에다가 간첩을 보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로 귀순한 사건도 있었는데 불과 2023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가고 있는 이 동해안은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북한 선박이 접근했던 바다였어요. 일단 큰 손실은 막아야 되니까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컨텐츠는 아마 남쪽에서 뵐 것 같아요. 운전을 9시간 13분 했습니다. 오늘은 운전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야간 근무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속초 야간 순찰을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밤 운전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야경 보는 거 좋아해요. 아 좋다. 밤이 되면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엑스포 타워였습니다. 늦게 가는 바람에 불이 꺼져 있어 아쉬웠지만 바로 옆 공원의 화려한 조명을 보니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저거예요. 연금정. 바위 언덕 위에 설치된 2개의 정자 전망대가 있었는데 여긴 밝을 때 와볼 걸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해안을 한번 달린 후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왜 동행하는지 이유를 알게. 이번에 제 유튜브 채널 최초로 100만 뷰 영상이 나왔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은 속초 잠깐 돌아보고 고성으로 갈 건데요. 내일 일정도 기대됩니다. 아침 일찍 해안 경비를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제 단기간에 운전을 너무 오래 했나봐요. 다리가 경련이 올라 그러네. 와우. 불도 켜놓고 갔네. 아휴. 9시 20분 체크아웃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가려고 했던 데가 있는데 속초에는 2개의 고층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본 곳은 엑스포 타워 전망대. 오 다리야. 엘리베이터 타고 15층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매우 이른 시간이라서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엘리베이터 열자마자 전망이 미쳤는데요. 여기는 바다뷰는 아니고 청초호 호수를 볼 수 있는 뷰가 있네요. 금강산, 울산바위, 설악산. 전망대 안에는 작은 카페도 있더라고요. 아침 주스로 자몽티. 농도가 좀 센데? 과일 음료는 자몽 음료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있거나 말거나인데 일단 먹고 보는 거죠. 속초 시내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 한눈에 들어온 속초가 강원도에서 느끼기 힘든 감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고성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속초 등대 전망대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전망대가 더 볼거리가 있는가, 어디를 가봐야 되나 고민을 계속 했는데 그냥 둘 다 가보자. 다리를 아껴야 되는데 이걸 가는 게 맞는 걸까? 아무튼 엑스포 전망대처럼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거 다리 작살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야 돼요. 죽는 소리를 하며 결국 정상까지 왔습니다. 다 왔다. 바다에는 배들이 아주 많이 떠 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배입니다. 건강 체크 게이트가 있네요. 저는 과연 아빠가 있어서 이거 한 번 안 들어갑니다. 해안경비답게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도 있네요. 와 사우나 전망대. 계단은 왜 또 있는. 이까지 안 올라와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딱 첫 번째 전망 고까지만 가서 보셔도 충분히 예뻐요. 그래서 2개 타워 중에 어딜 가야 되느냐. 날씨가 더우면 엑스포 타워로 가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동해안의 최전방 고성군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은 의외로 해상 침투 사건이 많았던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육로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귀순이나 군 경계와 관련된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해온 곳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 흔적을 따라가며 민통선 너머 풍경을 확인하고 올 겁니다. 고성군에 들어왔습니다. 고성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해안가에 예쁜 카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전망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며 해안 경비를 계획했습니다. 아야진 해변입니다.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저기 있는 저 카페를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저길 꼭 가봐야겠어요. 저 테라스에 앉아 커피와 바다를 즐겨보고 싶었어요.
깔끔한 실내와 여유롭게 쉬는 사람들을 보니 저까지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백질 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도.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전망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 깔린 천막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여기가 고성에서는 조금 핫한 지역 같아요. 해수욕장 준비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같아요. 호두랑 같이 왔었는데 호두 보고 싶다. 로드뷰로 한번 검색해본 카페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 해안 카페를 찾아갔고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오란다 하나만 구매했어요. 여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바다 바로 앞에 작은 정원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되게 적습니다. 아야지는 약간 핫플레이스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가 조금 더 고성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뒤에 철조망도 있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좀 더 청정한 느낌이네요. 그거 아세요? 오히려 최전방일수록 더 평화로움이 느껴진다는 거? 고성군도 딱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엄중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장소이긴 하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되게 이색적인 풍경은 중간중간 군사시설들이 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더 특색 있고 매력적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차에서 먹으면 박살 나겠는데? 딱딱하지 않고 좋아요, 먹기. 와. 다음엔 리뷰 사진이 예쁜 카페를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보다 현장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편하게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들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통창으로 보이는 바다 전망도 좋았고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남자 혼자 오기엔 좀 머쓱한 공간 같아요. 야외 루프탑도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야, 여기도 풍경이 하루 머물고 싶을 정도로 멋진 해변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양이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 찌어서. 이게 펜션이랑 카페가 붙어있는 구조예요. 고성은 숨겨진 예쁜 장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북한이 남긴 흔적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이 북한에 속했던 시절 김일성이 휴양을 즐겼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진포의 성이라는 곳이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예예. 가지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아쉽다. 여기가 진짜 풍경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김일성 별장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고성에 온다면 한 번쯤 꼭 와볼 만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다 좋은데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 여기 김정일이 앉았던 데도 있고. 자, 절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소나무가 저희 시야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가면 된다. 고향이 뭐야? 이장면입니다. 이게 와, 날씨가 흐려도 너무 멋진 풍경이에요. 2년 만에 오는데도 좋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죠. 마지막 최북단 민통선을 넘겠네요. 니 뭐 봤는데? 갑자기 제 소나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요. 적토마 어떤가요? 적토마.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적토마? 그럼 혹시 내가 여포? 이제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국도 7호선 가장 끝으로 향합니다. 그 전에 출입신고부터 마쳐야 했어요. 출입신고소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출입신고 방법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이 방문자 등록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여기 이제 방. 예전엔 수기로 작성했던 신고서를 어플을 이용해 작성하는 절차로 바뀌었더라고요. 신고를 마치고 나면 안보교육을 마친 후 검문소로 가야 합니다. 출입은 인솔자 없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신분증 어플 확인하겠습니다. 네, 신청하신 어플 끄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늘 넘던 맛이구만. 그리고 7번 국도 끝에서는 통일전망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등산입니다. 종아리 터진다. 근데 전에 왔을 때는 호두 유모차 끌고 올라갔었거든요. 유모차 안 끌고 가니까 생각보다 올라갈 만하네요. 와, 들어왔다. 사진 촬영해드립니다. 사진 촬영이 된다는 건 여기는 촬영을 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북한군 군사분계선이 상당히 가까운 곳이죠. 북한군 기순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날은 날씨 때문인지 전에 왔을 때와는 다른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흐릿하게 펼쳐진 풍경이 마치 미지의 영역을 마주한 듯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와, 지피가 엄청 무시무시하게 생긴 요새였네요. 통일이 되면 다시 이어질 철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로를 보고 있으니 차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 재밌는 상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애기들이 열심히 보고 있다고. 북쪽 여행을 온 어린이 구독자들을 만났는데 저를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함께 사진 촬영 후 헤어졌는데 뭔가 조금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멘트를 막 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만큼 더 건강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제 영상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안보관이 심어진다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민통선을 나오기 전 DMZ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 들러봤습니다. 독일의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네요. 바다를 이용해 넘어온 탈북민들의 목숨도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배의 형체만 봐도 얼마나 치열한 현장이었는지 느껴집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비무장지대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물들이 실감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휴전선 일대를 길게 펼쳐놓은 모형도였는데요. 지금까지 자동차로 달려온 저의 여정이 하나의 서사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녀갔었던 그 흔적들이 여기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제 서사가 담겨있는 모형도 같아요. 해안경비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긴급 전화를 할 일은 생기지 않았네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식사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바다 전망이 보이는 곳에서 물회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튼튼한 안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